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 피부에서만 발생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 왠지 지성 피부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건성 피부인데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 피부에서만 발생하는지 잘못된 오해를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이죠. 그래서 지루성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좀 헷갈려 하는데, 지루성은 지루 부위에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피부 부위에 피부염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니까 당연히 지성인 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가 지성 피부니까 나는 지루성 피부염이 잘 발생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피부가 건성 피부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성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루성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토피가 아닌가요? 라고 다시 또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 피부에서만 생긴다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에만 지루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성과 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성과 건성, 우리가 흔히 지성의 반대가 건성이라고 생각하고 건성의 반대가 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오해거든요.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딱 놔둬요. 그럼 얼굴에 피지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일리한 상태가 1시간 정도 후에 되는 경우, 이걸 지성 피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성 피부의 반대는 건성이 아니라 오일리한 피부는 non oil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진 건 뭐냐면 피지샘이 발달해서 그렇거든요. 유전적으로 피지샘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모공이 큰 분들이죠. 모공이 큰 분들은 피지샘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름이 더 많이 분비되겠죠. 이게 바로 지성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공이 작은 분들은 non oily한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성 같은 경우는 세안을 했을 때, 그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지속됐을 때를 건성 피부라고 합니다. 건성 피부의 요인은 뭐냐면 피부 표피층에서 수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얼굴에 로션을 잘 바르고 보습제를 잘 발랐어요. 그러면 피부가 촉촉해 안 촉촉해? 촉촉하죠. 그때 피부 수분도를 측정해보면 그죠, 건성 피부가 아닌 걸로 나오게 되겠죠. 즉 피부가 수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드라이한 피부의 반대는 non dry입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은 왜 지성 피부에서도 생기고 건성 피부에서 생길까요? 이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정의를 해보면 지루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이거든요. 지루 부위라는 건 뭐냐면 흔히 피지 분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예요. 얼굴로 얘기하면 T존 부위에 피지가 많이 분비하거든요. 그리고 귀 주변에도 많이 분비하고, 그리고 피지가 또 많이 분비되는 데는 이제 머릿속이죠.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사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머리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마, 눈두덩이 사이, 그 다음에 코 옆에, 그리고 귀 주변에 많이 발생을 하고 겨드랑이나 가슴에도 종종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습진이 잘 발생을 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발생 부위는 지성인 부위죠. 그런데 지성인 부위에서만 발생했다고 해서 지성 피부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피부염이 발생을 했는데 지성인 부위에 발생을 한다고 해서 피부 전체가 지성인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의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40대, 50대에서도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피부가 지성 피부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모공 자체도 작아져 있고, 그리고 피지 분비량도 굉장히 줄어지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피지 분비량은 늘까요, 줄까요? 기본적으로 줄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젊은 사춘기나 젊은 남자분들이 막 피지 분비가 뿜뿜뿜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피지 분비량은 조금씩 줄게 되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겠죠. 그래서 지성 피부인 경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나이가 많을 때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잘생기거든요. 얼굴이 붉어지는 타입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타입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지루성 있을 때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성 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중에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지성과 건성이랑 상관이 없어요. 아토피처럼 붉어지고 습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성이든 건성이든 다 잘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홍조 타입 같은 경우도 지성과 건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데 얼굴에 기름이 많으면서 구진들이 돋아나고 얼굴이 만지면 끈적끈적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들은 지성 피부인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건조한데 피부가 붉어지는 형태들은 홍조형 타입의 지루성이니까 건성인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성이나 건성이나 상관없이 아무나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성과 건성 피부 중에서는 지성 피부인 경우가 지루성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속당김이죠. 그래서 얼굴은 기름진 것 같은데, 즉 기름진 부위에 피부염은 생기는데 건조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로 수부지라고 하죠.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는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가 건성 피부에 비해서는 지루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은 기름진데 건조하다고 느낄까요? 즉 지성인데 건성인 경우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지성이면서도 건성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이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열감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즉 뜨거워짐으로써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표피층, 즉 각질층에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열에 의해서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다 증발해서 수분 함유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얼굴은 기름이 많은데 피부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되겠죠. 수부지 형태가 지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풀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이기 때문에 습진이 발생을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질층 사이사이에 세포간 지질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서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게 피부 장벽인데, 기본적으로 습진이 발생을 하면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은 각질이 심하게 뜨죠. 그래서 각질이 하염없이 벗겨집니다. 세수만 하면 각질이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듭니다. 그죠? 머리에도 비듬이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을 어떻게 돼요? 잃게 되겠죠. 그래서 건조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습진에 의해서 TWL이라고 해서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라고 해서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확장되겠죠. 확장됨으로써 피부에서 수분이 더 많이 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건 지루성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아토피도 습진이 생기면 건조해지고, 지루성도 건조해지고, 화폐상 습진도 건조해지고, 습진 자체는 대부분 다 건조해지는 그런 피부를 갖게 되겠죠. 그게 바로 수분이 손실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데 속당김이 심하죠. 그럼 뭘 하겠어요? 보습제를 듬뿍 바르게 되는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얼굴이 하염없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오일이 많은 그런 크림 같은 걸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성 피부인데 크림을 많이 쓰니까 기름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염이 더 많이 자극을 받고 알러지 인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피부염이 더 답답하면서 열이 더 심하게 되면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성인데 건성이니까 더 수분을 많이 더 공급해주면 되는데 수분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크림을 듬뿍 바르기 때문에 피부염이 쉽게 악화될 수 있는 건 보습제 사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 피부에서 발생하냐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 모두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지성의 반대가 건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수부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